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코 한국지사에서 테크니컬 프리세일즈를 맡고 있는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연말이라 특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2023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저희들 IT의 입장에서는 AI의 제자백과 시대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정말 AI 관련 소식들이 폭발했었죠. 그래서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 형식 속에서 제가 추가로 정보를 더 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시간에 어렵고 복잡한 기술을 쏟아내는 대신에 저희 지코어가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현실적 방법론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오픈AI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천지창조처럼 이미 너무나 익숙해진 챗GPT 서비스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다는 것은 좀 새삼스럽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오픈AI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영리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들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최근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몇몇 주요 미디어의 보도 내용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추정입니다. 챗GPT의 운영 비용이 하루에 약 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억 원에 해당하죠. 이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그다지 공격적인 추정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일 수 있겠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챗GPT 플러스의 월 이용 요금이 약 20달러이죠. 그렇다면 간단한 산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료 사용자 수가 얼마나 돼야지 이 운영 비용이 나올지 계산을 해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미 100만 명 넘었을 겁니다. 한참 넘었었죠. 그런데 저희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AI 서비스는 단순히 운영 비용뿐만이 아니고 학습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R&D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마진도 뺄 수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의 5배 혹은 10배 정도의 수익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당연히 오픈AI도 이제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15일에 이런 이제는 트윗이 아니죠. X를 올렸습니다. 오픈AI CEO인 샘 알트먼이 잠시 동안 챗GPT 플러스의 가입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도 될뚱말뚱일 텐데 잠시 포즈를 시켰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그 전주에 발생했던 서비스 이슈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비스가 좀 불안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샘 알트먼이 최근에 권토중례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최근에는 무료 보이스 챗도 해주고 해서 너무 고맙기는 한데 좀 무섭고도 좀 안타까운 미디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포스트에서 나온 뉴스죠. 오픈AI는 현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죠. 당연한 걸 겁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1년 만에 누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무서운 얘기는 이거죠. 오픈AI는 2024년에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재까지는 MS의 투자, 대규모의 투자죠. 그것을 연명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고 있고 AI의 대표주자이자 AI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AI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켓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AGI에 대한 부분들로 얼마 전이었죠. 구글이 AGI의 평가 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AGI를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죠. 상당히
현실적이고도 상식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로 챗GPT는 레벨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킬이 없는 일반적인 휴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너럴 인텔리전트에 대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AI에만 너무나 가혹한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 영역에서 이미 AI는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트에 도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알파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알파 제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이미 스톡피쉬 같은 것들은 체스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결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람은 뛰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모델에서 AGI를 구현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부분을 한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AGI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하지 않는 오픈 AI보다 좀 더 다양한 오픈 LLM들의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묶어서 사용한다면 이미 글로벌 AGI가 아니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주장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마켓은 서비스 성능에 대한 성능 집약적인 컴퓨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한 당연한 곡선을 또 하나 봐야지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선에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새로운 뭔가 이노베이션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 기대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아마도 저희가 보는 제너레이티브 AI는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너무 빠르죠. 단 1년 만에. 거기에 라마나 알파카, 미스트랄 이런 것들이 더 기름을 붓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부풀어진 정점이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 우리가 보는 프로덕티비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들을 지금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2년이야. 클라우드 AI 서비스 2년에서 5년.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는 마찬가지로 2년에서 5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프로덕티비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오픈AI의 API 서비스는 1000토큰에 0.2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50월드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뭐 간단한 한두 마디 정도의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죠.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면 몇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AI 서비스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먼저 방향을 정해야지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갈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뭐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이미 제가 다 언급 드렸었죠.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효율적인 서비스로 가야 될 것이고요. 결국 또 맞은 비용 효율적인 도구가 선택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것들도 봐야지면 되겠죠. 여기에 저희가 소개를 잠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코어는 크게 4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 베이스는 엣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CD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제품군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부분이 160개의 팝을 가지고 있고 110테라 bps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들은 게임사나 혹은 빠른 피드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30ms 이하의 아주 낮은 저지연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유연성이라든가 가격 경제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들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일 텐데요. 그 이전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누구나 하는 것들인데 왜 좀 특별할까 라는 것들을 저희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G코어는 미래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누구나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저희 시작은 호스팅과 CDN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엣지 클라우드, 엣지 네트워크, 그리고 AI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라봐야 될 중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엣지 AI 파워드에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프리미엄, 레비뉴 쉐어 디플로이먼트라든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는 제로 트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AI, 그리고 IoT, 오토모티브 5G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소브린 AI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의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5가지로 추격해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첫 번째는 당연히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쓰고 있는 거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한 서버리스를 위한 펑션 애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저희는 추가로 5G, eSIM, 그리고 로깅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AI에 대한 로깅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플랫폼입니다. 별 다른 것 없죠, 누구나.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프라이빗의 의미는 저희의 AI 인프라 서비스, AI 플랫폼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다 직접 딜리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최근에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이미 늘리고 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돈을 들여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아도 되죠. 대신에 여기에서 서비스 퀄리티를 나타내는 것들은 파인 튜닝입니다. 그러면 파인 튜닝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딱 2가지죠. 첫 번째는 리소스, GPU. 가속기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AI 오염이 심해지면서 순수한 그리고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야말로 고객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파인 튜닝을 해내면서 자신들의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 나가야지만 되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X86 당연히 지원하죠. ARM 프로세서 꽤 많은 CSP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용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학습과 인프런스, 추론을 위해서 각각의 엔비디아 GPU도 제공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2022년부터 그래프과의 RPU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새로운 AI 모델을 위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퀄리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비용도 기업들에겐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 잘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죠. 과거에는 웹 서비스를 실제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서 갖다 놓고 엘프나 로드 밸런서를 가지고 놓고 실제로 많은 웹 서버들을 부하 분산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CDN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AI도 그걸 적용해 보자는 거죠. 저희는 전 세계 6개 대륙에 걸쳐 있는 160개의 팝에 있는 캐싱 서버, 저희는 엣지 서버라고 부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는 암페어의 프로세서라든가 아니면 L40S, 실제로 인프런스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속기죠. 그런 부분들을 탑재를 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 위해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실제로 서브레스 형태로 서비스들을 가져간다면 과거에 하지 못했던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랭체인이 프롬프트 플로우니, 스맵랩 같은 것들은 너무나 쉽게
디플로이가 가능한 방법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아이디어만 더 추가하자는 것들이죠. 게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쿠버네티스 비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SLA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러드라든가 네트워크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실제로 고객들은 거기 있는 워크노드만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네요. 이 그림은 그냥 봐서는 그냥 CDN 서비스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 워크로드 인프라.ai 직구와.com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거기 URL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엣지 네트워크에 있는, 저희로 봐서 엣지입니다. 엣지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그 부분을 프로세싱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과거에 CDN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전달하면 끝났지만 지금의 AI 서비스는 실제로 프로세싱이 필요하죠. 그런 프로세싱 파워들을 각각의 팝에 위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 라우팅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하죠. 분명히 AI API 서비스라든가 AI 고객들의 요청들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이 부분을 캐시로 얘기를 했죠. 근데 웹 서비스의 캐싱 정도와 실제로 AI 서비스에서, 머신러닝 서비스에서의 캐시의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프로세싱 파워를 안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델의 응답을 캐시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라든가 지역들이 그들만의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마치 CDN이 해왔던 것처럼 지역별로 미리 사전 정의된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현실화해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AI는 결국 단방향이 아닌 것들로 보여져야 됩니다. 방금은 실제로 단방향에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오토모티브라든가 하는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올라가서 그 부분이 프로세싱이 되어줘야지면 됩니다. 그럴 때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의 보장성, 보안성 같은 것들이죠. 여기에 저희는 한국은 특히나 5G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작했고 그만큼의 뛰어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AI의 지평을 더 크게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프라의 투자 없이 5G 프라이빗 넷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융합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엣지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의 사용자와 뉴욕의 사용자들, 전 세계 사용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여기 인프런스 엣지.ai Gcore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IM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키 토큰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토큰은 전 세계에 걸쳐진 애니캐스트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각각의 편리한 가까운 CDN 노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간단한 펑션들, 그 안에서 패스트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전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의 스마트 라우팅을 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서비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복잡한 서비스들은 실제로 각각의 로케이션에 위치한 서울 인프런스 리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실제로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마켓플레이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자체 학습된 모델들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on the fly죠. 서브레스니까요. 필요할 때 서비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배경들은 전부 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L40S라든가 아니면 암페어 코어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은 실제로 S3랑 같이 묶여져서 레지스트리 서비스들을 가까운 로케이션에서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엣지 AI 워킹 방법들입니다. 마치 CDN과 같은 AI 서비스인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는 가속기 서버 그리고 서브레스 컴퓨팅 기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나 머신러닝 모델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붙였던 5G 이심도 볼까요?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너무 단순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5G, IoT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을 통한다는 것이죠. 보장성이 없다, 보안성이 없다라는 것들일 텐데 여기는 보안성을 가져가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그 데이터 센터들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까지 하나의 프라이빗한 망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제 IP는 10.10.10.1 뭐 이런 식이겠죠.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뭐 IoT 디바이스들이 있겠죠. 뭐 차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차도 10.10.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프라이빗하게. 이렇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의 완전한 보안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합쳐볼까요? 완전히 합쳤습니다. G코어의 5G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든지 접근이 됩니다. 완전한 보안성을 가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글로벌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사용자는 여기 보시는 파란색 도트 라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혹은 저희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론 서비스를 할 수 있죠. 물론 거기에 리소스가 부족해진다? 위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저희 파업에 있는 엣지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당연히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학습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다 그러면 사실상의 체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AI의 미래는 엣지 컴퓨팅을 어떤 식으로 잘 해내느냐에 이제는 달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학습된 모델들을 엣지에 빠르게 쉽게 배포해서 바로 서비스를 하자라는 것들이 저희 서비스의 주 안점들이고요. 이것을 5G를 통해서 확장을 하자라는 것들입니다. 이미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가튼에서 얘기하는 그런 추세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CEO의 메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는 엣지 클라우드로 엣지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고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더 고객들의 가까이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제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꽤 많은 CSP 그리고 CDN 업체들이 대부분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죠. 저희는 거의 유일한 유럽에 있는 탑5 벤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엣지 AI 서비스는 2024년 내년에 바로 다음 달이 되겠네요. N40S가 글로벌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서비스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파스를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펑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전 세계에 제공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쉽게 셀프 서비스 포털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고객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한국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CDN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은 딱히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사가 생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특히나 관심 있는 서비스들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장표는 이 다음 장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꽤나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복잡하고 다양한 그야말로 엄청난 서비스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MSP 같은 것들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불만들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짜여져 있는 형태에서는 사실 유연성을 가져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스타트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유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객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 모든 서비스들의 조합들은 저희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나오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 패키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온디맨드 팝이라든가 그리고 커스텀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원하시는 디벨롭먼트들 그리고 프라이싱 모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협의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준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G코어는 시큐어한 엣지 클라우드 AI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전 세계에 빠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